여의도가 나와서 여의도잖아요. 여의도에 이 35만 평을 완성하기 위한 15만 평은 서울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플러스 20만 평, 35만 평을 국제 업무지구 2차 주민 제한 공고를 합니다. 이현웅님을 만. 정도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그동안 계속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결론이 뭐냐 오늘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여기죠. 정비창 국제업무지구죠. 국제업무지구를 이걸 1차로 보자고. 1차 그 옆에 업무지구 원효대교를 연결해서 원효로 쪽에 업무지구 2차가 필요해서 거대한 국가 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 원효로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네 땅이 아니다. 네 땅이요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뭐 역사권 시프트냐 무슨 재개발이냐 모아주택이냐 이런 걸 저는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가치에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국가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번에 잘 만들면 이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못 만드는 겁니다. 이제 게임 끝나.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여기 지금 용산역 주변에 이제 지구단위 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기엔 영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요 원효로일 때는 버려진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버려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미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제업무지구가 15만 평입니다. 여기 나머지가 20만 평이야. 이거를 업무지구 2차로 보자고요. 여의도가 금융지구 여의도가 35만 평입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작은 겁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 특히 용산, 서울시에 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왜?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냐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15만 평. 용산공원 있잖아요. 용산공원은 공원이라고. 공원의 기능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공원으로 훼손이 안 돼 있잖아. 공원이 존속돼 있잖아.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버려져 있잖아요. 15만 평이 버려져 있으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하나에 35만 평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20만 평이 물론 서울시 땅은 아닙니다. 용산구청 땅도 아니야.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아파트 30평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은 끝났어. 지났다고요. 여기 보시면 원효일과 역사관 시프트, 효창동 역사관 시프트 하는데 이 땅은 정비창의 전면 지역이에요. 전면. 어떻게 보면 얼굴입니다. 여의도와 연결된 원효대교의 정비창 입구야. 입구에 대한 성격이 너무 강해.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에 2차로 전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20만 평을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버려진 땅, 어떻게 보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국가 산업으로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기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모아주택해요. 우리는 역사관 시프트해요. 우리는 공공복합 사업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걸 거대 하나의 판으로 봐도 작아. 35만 평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요거야. 용산 정비청 국제업무지구가 15만 평이고 작습니다.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원효로 여기가 20만 평이 훨씬 큰데 다행히 그나마 여기가 저는 버려졌다고 보는 겁니다. 용산구에 완전히 버려져서 그나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쨌든 지주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파트 줘야 되는데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고, 우리 손을 떠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5만 평
용산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제가 여기 묶었어요. 이렇게 묶습니다. 묶으면 73만 3천 해배야. 이게 얼마죠? 20만 평입니다. 20만 평. 원효로 234, 그 다음에 용문동, 신창동, 산청동, 신계동까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러면 문제는 있어요. 이게 국가 땅이 아니잖아. 이게 시 땅입니까? 구청 땅입니까? 아니잖아. 이거 개인 땅이란 말이야. 이 개인 땅에 이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민 제한을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나를 희생해다. 나를 희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겠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국제업무지구죠. 국제업무지구 1차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방식이에요. 지상 용적률을 올리겠다. 토지사업성의 핵심이죠. 거기에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거 비율이 주상 비율이 70%가 업무지구죠. 그러면 30%를 부가가치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부가가치 사업.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주택의 부분에서 공공성이 민감합니다. 근데 2차 부지는 2차 부지 옆이 원효로 일 때는 그런 그 부담감은 없어요. 왜? 이거는 국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진 거야. 처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지하를 보자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원효로 3가나 2가나 1가나 2가나 그 다음에 용문동 입장에서는 지상에 대한 용적률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그러면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냐고요. 공공기여 20만 평의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저는 지하 도시를 제안합니다. 지하 도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1차도 지하 도시에 대한 공공성이 있어요. 이 공공성을 2차 부지에도 연장을 하자는 겁니다. 1층을 다 공원화시키겠다? 공공기여입니다. 공공기여죠. 지하에 공공사업을 가능하게 하겠다. 공공시설 유치, 뭐 구청, 경찰서, 도서관, 체육시설, 보지시설, 뭐 교통은 기본이죠. 주차장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얘기도 하지 마자고. 이거 우리가 용산구에 용산역에 GTX 들어온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거대한 판에 차량과 교통과 주차장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핵심인 거죠. 여기에 20만 평이잖아요. 20만 평의 공용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여객을 통해서 전 서울로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항에 와서 여기서 차를 빌려서 여기서 와가지고 주차한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여기를 주차하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못한 거죠. 그게 저는 여기 20만 평이 버려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거죠. 그러면 20만 평이야. 못할 게 있어요. 서울시에 아니 서울시가 용산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20만 평이 있어. 20만 평을 주겠다고. 그 대신 지하만 주겠다. 왜? 사유재산이잖아요. 저는 공공기여를 지하를 주겠다. 1층 지상에 공원을 하겠다. 그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구단위의 핵심이겠죠. 이게 지구단위의 핵심이고 그래서 좋아요. 부가가치 사업을 하자는 거죠. 원효로 2차 부지에 부가가치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부가가치 사업. 주상 비율은 맞는데 주상 비율은 작겠죠. 작아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무지구에 맞게 업무지구죠. 거의 업무지구인데 거기에 핵심 30%는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가야 됩니다.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국제 업무지구잖아요. 이게 자꾸 뉴욕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그림 아니에요? 그림 아니에요? 부가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부가가치 이게 지어졌어. 이거 실물입니다. 실물입니다.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꿈속에서 본 부동산입니다. 이게 꿈속에서 본 부동산이죠. 56 로널드 스트리트라고 젠가타워입니다. 젠가타워. 이게 젠가처럼
디자인을 젠가로 한 거야. 젠가의 디자인 요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꿈의 부동산이에요. 꿈의 도시, 꿈의 콘도입니다. 아파트죠. 아파트입니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부가가치 30%밖에 안 되는 30%밖에 안 되는 부가가치. 왜? 국제 도시에 맞는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외국에서 오죠. 외국 사람들이 오죠. 부가가치 해야 될 거 아니야. 부가가치. 이 부분 지상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거는 이 지주들의 몫인 거잖아요. 이 주민들의 몫인 겁니다. 이 몫을 그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30%, 70%를 업무지구로 해? 아니 아파트를 다 지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업무지구를 한다고? 업무시설을 한다고? 업무시설을 해야 됩니다. 업무시설 하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그림을 국가산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서울시의 용산에 국제업무지구에 필요한 그림에 맞는 주거 공간, 주거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어졌습니다. 이거 그림이 아니야 이거. 이 그림이냐고 뭐 젠가 빌딩 거 그냥 이거 포토샵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임대료가 한 달에 4,600달러.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 산업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허브잖아. 아시아 외국 사람들이 다 오는데 국제 업무 지구라며. 그게 걸맞는 주거 공간이 30%에 대한 럭셔리 부가가치 사업이 진행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럭셔리 빌딩 뭐지? 요거. 젓가락. 뉴욕이 좀 유행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다 젓가락을 꽂습니다. 젓가락. 이렇게 막대기 하나지. 젓가락 꽂는 게 유행입니다. 젓가락 빌딩 중에 대표 주자 432 파크 에비뉴예요. 432 파크 에비뉴. 장난 아닙니다. 요거 한 층에 펜트하우스가 얼마일까요? 몇백억이요? 몇천억 단위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대인 거죠. 중요한 상황이고 국제화 시대에 용산 국제 업무 지구잖아요. 맞는 이거 이 한 층에 어떻게 100억 됩니까? 1000억 됐어. 그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부가가치 사업에는 극으로 가는 거죠. 극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뷰야. 이게 뷰입니다. 이게 뷰인 거죠. 이게 안 보이세요?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의 업무 시설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는 쉽습니다. 지하 공공기여잖아. 지하 1층은 당연히 공원화되는 거죠. 당연히 공원화되고 지하에 공공산업이 있는 공공시설 유치, 공영주차장 기본, 역, 버스 정류장, 체육시설, 복지시설, 서울시가 하고 싶은 거, 서울의 중심에 필요한 업무, 공공, 복합 시설이 20만 평 플러스 15만 평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만 평이 어디 있어? 내 땅을 주겠다고. 서울시에, 구청에, 국가를 위해서. 그 대신 지상 용적률은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어요. 이거는 1962년도에 벌써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세상에 그 35만 평의 지하 도시를 만들어요? 아니 이때니까. 이게 1962년에 몬트리올 가시면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이게 역을 중심으로 다 이게 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다 역 주변으로 해서 다 연결한 이 상업 시설인데 이게 보시면 몬트리올 시내죠.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이거 자칫하면 길 잊어먹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1.5배고요. 그 다음에 총 길이가 32km.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것들 지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지상은 내게 아니잖아. 몬트리올 시 입장에서는 지하 공간의 활용을 높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하 도시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만든 겁니다. 보세요. 지하로 계속 엄청 팠습니다. 지하로 계속 넣어요. 거기에 엄청난 지하 5개층, 6개층이 이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한 지하철, 버스 정류장, 주차장, 공유주차장 당연하죠. 이게 지하야. 아니 이거 지상 아닙니까?
지하 도시잖아. 지하 도시. 지하 도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채광이 들어오죠. 지상에 있는 채광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하 도시인 거예요. 지하. 아니 이거 지상 아니야? 지상 받았나? 아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든 시설이 그런 공공 기여를 하겠다는 거지. 지하에 20만 평. 원효로 2, 3, 4가 지하에 20만 평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왜? 우리가 동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동의하겠다는 거죠. 이런 낮에는 이게 지상 아닙니까? 지상 아닙니까? 지하입니다. 지하입니다. 지하 이게 지하라고요. 지하. 언더그라운드 시티.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1962년도에 완성이 돼 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밤에 유모차 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에는 이렇지만 밤에는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20만 평의 원효로 2, 3, 4가 용문동, 신창동, 상계동, 신계동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내요? 제가 원하는 결론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하자는 거죠. 저희가 요청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거 줬으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좀 해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주도가 돼서 저희가 주민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저희가 동의서 받아서 이걸 해주세요 해야지. 우리가 20만 평 이 땅 지하 개발에 대한 20만 평의 권리를 서울시에 용산구청에 주겠다고 국가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 스타트가 필요합니다. 그 스타트가 필요한 거죠. 더 나가서 여의도잖아요. 여의도에 이 35만 평을 완성하기 위한 15만 평은 서울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플러스 20만 평 35만 평을 국제 업무지구 2차 주민제한 공고를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이겁니다. 주민제한 공고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저도 용문동과 원효로 상가에 땅이 있어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뭘 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이거 되는 순간 이 큰 그림은 깨지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국제 업무 지구의 완성에도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가 동참을 해야 됩니까? 주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동참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시장 네가 해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나서서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맨날 싸우잖아요. 뭐 공공개발하겠다, 무슨 모아주택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합니까 이걸? 우리도 단합이 안 되는데 이 큰 그림의 베이스 깔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주민 제한 공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당장 내년에도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